아빠,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 주식 다 마이너스 된 거야? 그거 다 노후 자금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기다리면 나중에 다 오르게 돼 있어. 돈은 걱정 마라. 너네한테 손 벌릴 일 없으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엄마 돈까지 다 넣었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전에도 주식하다 큰돈 잃었으면 이제는 엄마 말 듣고 정신 차려야지. 그럼 이제 모아놓은 돈은 한 푼도 없는 거야? 나랑 창현이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그러게 왜 섣불리 은퇴를 해가지고. 결국 너네 결혼자금 내가 못 해줄까봐 얘기하는 거냐? 내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너네 결혼자금 해주면 노후자금 한 푼도 안 남는다. 그러니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해라. 주식 더 떨어지면 어떡해?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낫지. 아버지, 엄마랑 누나 말 좀 들어요. 저도 예전에 아버지 영향받아서 주식했다가 꼴랑 말아먹었잖아요. 그건 네가 친구 말만 듣고 투자해서 그렇지. 그걸 왜 내 탓을 해? 그리고 은퇴도 다 엄마랑 상의하고 한 거고 이제 이 아빠는 주식이랑 연금으로 노후 잘 지낼 수 있다. 너네가 우리 노후에 유일하게 걸림돌이니 결혼자금이든 사업자금이든 손 벌릴 생각 더 이상은 마라. 주식시장 안 좋다던데 빨리 빼는 게 낫지 않겠어? 그냥 안전하게 예금 넣지 그래. 그래야 나중에 진짜 우리 결혼하면 마음 바뀔지 모르잖아. 결혼 상대한테도 어느 정도는 해가는 게 예의 아니겠어? 아직은 부모가 자식들 결혼할 때 다 도와준다고. 그래서 내가 너네 취직하고도 작년까지도 도와주지 않았니? 30까지 지원해줬으면 올해 지원해준 거지. 너 3년 전에 유학 갈 때 분명히 이거 지원해주면 결혼자금은 지원 못해준다고 말했잖냐? 근데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꿔? 진짜로 안 해줄 줄은 몰랐지. 됐고, 이제 너네한테 지원해줄 돈은 한 푼도 없으니 그렇게 알거라. 나중에 돈 없어서 우리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마. 그럴 일 절대 없으니 돌아가라. 정 씨는 오랜 시간 주식을 하면서 배당금을 어느 정도 받게 되자 퇴직 후 받을 연금까지 고려해서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퇴직하기에 이르다면 60의 나이에 퇴직을 했는데 그간 회사를 다니면서 건강도 너무 안 좋아졌고 최근에는 일이 바빠져 야근도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기념으로 자식들과 함께 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식들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정 씨와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 씨와 자식들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정 씨는 어린 시절 고물상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고물상은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이때는 물자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물이 아주 귀했고 수집된 고물은 지금 보면 쓰레기 취급을 받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고가로 취급되었습니다. 이 당시 고물상들은 이 일을 하며 자녀들 대학 공부도 거뜬히 시킬 정도였습니다. 산업화 이후의 양은이나 구리는 아주 비싼 고가품이었고 당시에는 종이도 귀했기 때문에 길가에 버려진 휴지 또한 고가의 고물로서 돈으로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3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던 정 씨의 부모님은 자식들 모두 대학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자 맏아들이었던 정 씨의 형이 부모님의 가게를 물려받았고 정 씨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정 씨의 형이 동생들에게 용돈을 꼬박 주었는데 이맘쯤 정 씨는 친구들과 주식 관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대학교 4학년이었던 정 씨는 은행 취직을 준비 중이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재미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85년도부터 점차 오르기 시작하더니 80년대 말에 주식 투자자는 2천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80년대 말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4,250만 명 정도였는데 그 당시 국민 2명 중 1명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정 씨의 친구는 설레는 마음으로 정 씨를 꼬드겼습니다. 이번에 주식 엄청 올랐다. 너도 늦기 전에 얼른 시작해봐. 이런 친구의 자랑에 정 씨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뭔가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았던 정 씨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 다음날 바로 그동안 형에게 받았던 용돈을 모두 주식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 씨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주식에 거품이 조금 껴 있었습니다. 주식이 제일 고점일 때, 즉 비쌀 때 산 것입니다. 정 씨가 주식을 구매하고 3년 후 거의 절반 가까이 원금이 날아가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엄청 큰 돈을 넣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학생일 때 꽤 큰 돈이었고 그동안 열심히 저축했던 돈을 손해보자 정 씨는 큰 상실감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학벌도 괜찮았고 학점도 좋았던 정 씨는 원하던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주식으로 돈을 벌었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정 씨는 월급의 일부로 주식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이 무렵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아내를 만나 일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는 자식들을 키우는 데에 전념했고 정 씨의 직업이 좋았기에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아내는 주식을 하는 정 씨를 보며 걱정했습니다. 사실 정 씨 아내의 아버지는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정 씨의 아내가 어릴 때 아내의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 당시 이혼은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아 장모님은 쉽게 이혼을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 이러다 자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될까봐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정 씨의 아내는 도박을 하는 아버지를 직접 겪으며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정 씨가 주식을 할 때면 매번 걱정했습니다. 주식 공부는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말만 듣는 거야? 요새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 이때 정 씨는 주변의 걱정은 안 들리고 오로지 오르는 주가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닷컴 버블이었던 때로 당시 정 씨도 이런 흐름 속에서 관련된 주식들을 마구 사들이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정 씨의 아내가 모은 돈까지 넣자고 정 씨는 아내를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행히 거절했고 이후 빠른 속도로 주식 거품이 빠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고 그것은 정 씨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망했어. 절대 이럴 리가 없는데. 이때 정 씨는 거의 주식 중독자였습니다. 공부 없이 얕은 지식으로 주식을 시작했고 초반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이는 대학 시절 때와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력이 드러났고 알고 보니 이때 정 씨는 자기의 부모님한테 그리고 친한 지인들한테까지 돈을 빌려서 주식을 했습니다.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여? 거기다 빚까지 내서?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나도 애들 더 잘 키우고 싶어서 우리 노후를 위해서 했던 거라고. 정 씨는 이런 결말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정 씨는 이번 일로 인해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내는 상의도 없이 결정한 정 씨에게 크게 화를 냈고 이렇게 돈을 잃은 후에 모든 경제권은 아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조용히 직장을 다니며 아내의 말대로 안전하게 저축을 하고 예금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모아놓았던 돈을 모두 잃고 아내의 남은 돈으로 빌렸던 돈들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정 씨의 아내는 불안했습니다. 그간 날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또 할까봐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딱 손을 떼어버리고 다시는 주식을 안 한다면 정 씨의 연봉이 괜찮았으니 생활이 점점 나아질 것 같았지만 남편이 주식을 또 한다면 정말 심각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흘러 자식들이 대학에 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주식 얘기를 꺼내지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밥 먹는데 핸드폰에 주식창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 씨의 큰딸은 직장이 타지에 있어 출가했지만 정 씨의 아들은 아직 대학생이었기에 정 씨네와 계속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기겁했습니다. 어떻게 주식 시작하게 된 거야? 친구가 해보라고 해서 작게 시작하는 거야? 정 씨는 아들에게서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 씨는 창피하지만 자신이 예전에 주식을 하며 겪었던 실패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주식은 남의 말 듣고 하면 절대 안 되고 항상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아빠. 내가 이거 잘 불려서 엄마 아빠 먹여 살릴게. 주식은 단타로 하는 것보다 장기 투자가 좋아. 그래서 아빠는 어릴 때 주식으로 돈 벌었어? 아들은 정 씨의 과거를 다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정 씨의 허를 찔렀습니다. 정 씨는 아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불안했지만 다 큰 자식을 설득하는 것은 여간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날이 갈수록 손톱을 물어뜯어가며 핸드폰만 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새벽에는 해외 주식을 보느라 잠도 잘 자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인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아들은 부모님께 용돈을 요구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이제껏 아들이 어릴 때부터 받아온 용돈을 모아두었던 통장이 있었는데 아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이 통장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그간 알바를 하며 모은 돈들과 어릴 때부터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돈, 그리고 어떻게 받았는지 대출까지 다 끌어다가 주식과 코인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을 보며 마치 예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싶었습니다. 이것은 중독이라 얼마나 끊기가 어려운지도 정 씨 본인은 잘 알기에 막막했습니다. 정 씨는 아내와의 상의 끝에 모아놓은 노후 자금으로 미리 증여해 주겠다며 이걸로 빚을 갚고 다시는 주식이나 코인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놓고 아들에게 재산을 일부 물려줬습니다. 정 씨의 아내도 설마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들이 다시 주식이나 코인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빚을 다 갚고 취업 준비하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각서가 무색할이 많지 아들은 증여받은 그 바로 다음날 코인에 돈을 전부 넣었습니다. 당연히 공부가 부족했던 정 씨의 아들은 그 돈을 한 달 만에 다 잃었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폭락했던 코인이 다시 원금까지 회복했지만 이때 더 욕심이 생겨 적절한 타이밍에 돈을 빼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이 사실을 우연히 아들의 통화를 듣게 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창현아, 나 돈 좀 빌려줘. 아, 그때 빌려준 돈은 내가 이번 투자만 잘 되면 꼭 갚을게. 야,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이 정도도 못 해줘? 내가 어디 도망가기라도 하겠냐?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한 번만 살려주라. 결론적으로 아들은 마이너스 90%의 손실을 보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남은 원금을 뺐습니다. 자기가 번 돈이 아니라 쉽게 생각했던 것이었을까요? 정 씨의 아들은 아버지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취직을 하자마자 제2금융까지 끌어다가 주식과 코인에 몰두했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자 자신을 자책하며 큰 병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태연하게 집에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치 그 모습이 어릴 적 자신의 모습 같아서 더욱 아들이 꼴보기 싫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 씨는 아들에게 이제 그만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취직해도 용돈을 계속 받던 아들에게 용돈도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아빠,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당장 어디서 살라고? 고시원에서 살던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던 일주일 줄 테니 집에서 나가라. 너한테는 이미 줄 건 다 줬으니 앞으로 주식이든 코인이든 네가 번 돈으로 하거라. 누나는 유학까지 보내줬으면서 나는 이 정도도 못 해줘? 너한테 누나 유학비보다 더 많은 돈 지원해줬다 이놈아. 언제 정신 차릴래?
정 씨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도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렸던 지난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채 집을 나갔습니다. 그맘쯤 정 씨의 형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 씨의 형은 결혼을 한 해 처와 자식이 없었는데 형제 중 유일하게 자신을 신경 써준 정 씨 앞으로 유산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정 씨는 이 돈으로 어떻게든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딸이 당장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딸에게는 예전에 유학을 보내준 걸로 결혼 자금은 없다고 말해놨으니 지금 버는 돈과 함께 어떻게 노후 자금을 굴릴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정 씨는 어릴 적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했지만 투자 실패 이후 그간 투자는 하지 않았어도 공부는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만으로 아픈 아내를 돌보면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직후였습니다. 정 씨의 친구들 중에는 예전에 샀던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대박난 친구도 있었고 계속 단타만 노리다가 빚만 크게 떠안아 떠돌이 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정 씨는 잘된 친구가 부럽기도 했지만 안 된 친구를 보며 자신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결국 다시 주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전한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정 씨가 그간 공부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말 망할 일이 거의 없는 기업들에만 투자를 해서 연 6% 배당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한 곳에 투자한다고 해도 아내가 주식을 한다는 것을 알면 분명히 병이 악화될 것이라 생각해 따로 아내에게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배당금과 연금, 지금 머무는 작은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리면 정 씨는 지금 다니는 은행을 관둔 뒤 다시 취업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는 돈을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은행에서 퇴직을 결정한 노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간만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노후 계획을 설명하고 더는 자식들에게 지원해 줄 돈은 없다고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정 씨는 남은 기간 아픈 아내를 돌봐야 했기에 자식들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자식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면 시댁 눈치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너 유학 갈 때 이미 말했지 않니? 그때 알았다고 했으면 그때부터 스스로 돈도 모으고 준비했었어야지. 취직한 지 한참 지났는데 돈 안 모아놨어? 자취하면 돈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그래서 너 씀씀이 좀 줄이라고 하지 않았냐? 진짜 결혼할 때 하나도 지원 안 해줄 줄은 몰랐지. 그리고 배당금은 뭐야? 아빠 또 주식했어? 힘없이 수저를 들던 아내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이거는 절대 위험한 거 아니야. 안전한 거에만 투자한 거니 절대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들은 작은 아들은 이때다 싶어 정 씨를 공격했습니다. 내가 아빠 때문에 지금 이 꼴 됐는데 또 주식을 한다고? 그게 왜 내 탓이냐? 아빠가 일찍 잘 말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빚 갚으면서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정 씨는 자꾸 작은 아들이 자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에 내심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자기와 아내를 위해서는 단호해져야 했습니다. 내가 너보고 투자를 그렇게 하라고 했니? 네가 욕심 부려서 투자한 걸 왜 아빠 탓을 해? 됐고 나 이 결혼까지만 도와줘. 이번 결혼 준비만 도와주면 다시는 도와달라고 안 할게. 그 소리는 네 유학 갈 때도 했다.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아. 정 씨의 큰딸은 그 자리에서 밥을 반도 안 먹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들도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 씨 탓을 하며 나가버립니다. 정 씨는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고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후 주식시장이 크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어차피 안전한 곳에 투자를 했고 주식이 떨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더 올라갔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떨어진다는 소식을 접한 자식들이 정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주식을 잘 알지 못했던 딸은 주식이 떨어진 것을 핑계로 아버지에게 더 떨어지기 전에 주식을 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단호했습니다. 주식을 팔아도 너네 줄 돈은 절대 없다며 자식들을 쫓아냈습니다. 정 씨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지금 자기가 가진 자금들을 꼭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 아내의 병원비가 크게 나갈지도 모르니 아무리 자식들이 가여워도 나중에 돈이 없어지면 비참해질 자신과 아내의 모습을 상상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금을 받고 주식도 안정적인 것들 위주로 잘 굴리니 더 이상 정 씨는 일을 하지 않고 아내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정 씨를 괴롭히는 자식들에게 정 씨는 정말 연을 끊을 각오로 모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딸은 자기가 걱정했던 것처럼 시댁의 구박을 받지도 않았고 작은 아들도 이제 돈이 없으니 점점 주식에서 손을 뗐고 도박 치료도 잘 받으며 점점 정상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정 씨는 진작에 자식들을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독립시키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일찍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했으면 그리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잘 가르쳐줬으면 하는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가지고 있는 돈에서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 위주로 소소하게 불리면서 크진 않지만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연금과 배당금을 가지고 아내와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정 씨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주변의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같은 투자를 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한 명쯤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라는 명목하에 큰 돈을 아무런 공부도 없이 하게 되면 이는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특히나 노후에 하는 투자는 자칫하면 집안을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하는 투자는 노후를 이롭게 할 수 있지만 확신이 없다면 노후의 투자보다는 안전하게 예금이나 적금에 넣는 것이 좋고 반드시 주변 사람이 좋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노후에 여유롭지 못해서 준비 없이 투자에 손을 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후에 무리해서 자녀들에게 하는 투자들도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식들은 아직 젊으니 당장 부모님의 도움이 없어도 잘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목숨과도 같은 노후 자금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